지난 4월 21일 백종원 신화의 시작과 끝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송계 슈퍼스타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신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백종원을 초항했지만 지금은 앞장서서 물어뜯는 미디어의 두 얼굴. 마리텔 이후 슈퍼스타가 된 백종원 대표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백종원은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더본코리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경닷컴과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백종원 뉴스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상을 올렸을 때는 매불쇼와 프레시안을 제외하고는 어떤 매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4월 21일 영상에 대해서는 인터넷 뉴스 기사로 58개가 나왔고 방송 뉴스 단신으로 4개가 나왔어요.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미디어가 포커스를 맞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5년 백종원 대표는 드디어 방송 주도 성장 전략에 날개를 달아줄 프로그램을 만납니다. 마이리틀 텔레비전, 마리텔입니다. 이 방송 이후 다음의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510억이나 폭증합니다. 가맹점들이 계속 망해가도 백 대표가 방송에 자주 나오면서 신규 가맹점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모으면 더본코리아는 성장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결 돈이 보인다에 출연하려면 협찬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종원 대표는 방송사가 거액의 출연료를 주면서 모셔가는 거물이 됐습니다. 백 대표와 같이 방송을 해봤던 여러 제작진들에게 물어봤어요. 마리텔 이전과 이후 백 대표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백 대표는 방송사에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에 내가 지명하는 작가팀을 넣어라. 내가 지명하는 촬영팀을 넣어라. 담당 PD는 미치죠. 촬영 현장 분위기는 PD와 촬영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데려온 촬영팀이 백 대표 심기만 살피면 현장의 권력은 백 대표로 확 쏠립니다. 백종원 대표가 데려온 작가들과 회의를 하면 방송사 담당 PD가 출연자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회의 내용이 백 대표 귀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심지어 백종원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럼 PD나 CP가 갑자기 출연 못하게 된 분 찾아가서 대신 사과했어요. 대부분의 톱스타들은 스태프 구성이나 다른 출연자 문제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백종원 대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었어요. 방송가에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지만 다 묻혔습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방송사 사장과 형 동생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걸 제작진이 알기만 하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풀렸습니다. 방송사 사장도 슈퍼스타 백종원과의 인맥을 자랑하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 공언하기도 했거든요. 사장과 형 동생하고 원하는 건 탑다운으로 내려오니까 담당 PD는 무리한 요구에 미치죠. 이게 백종원 대표 스타일입니다. 모든 게 탑다운이에요. 방송 중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단칼에 상황을 정리하던 백 대표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들의 가장 윗선이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 이게 좋은 쪽으로 작동하면 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 발현되면 갑질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라낼까 그냥 넣을까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편집하지 않고 넣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백종원 대표와 함께 방송을 만들게 될 제작진들이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 좋겠다. 백종원 대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갑질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백 대표도 조심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할 때 백종원 대표도 좀 두려움을 느끼시라고 편집 없이 그냥 방송을 냈습니다. 자, 백종원 대표의 방송 갑질 이슈로 무려 62개의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로부터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을까요? 팩체크를 하려면 맨 처음 기사의 재료를 제공했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죠. 근데 약속이 난 듯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2개나 비슷한 기사를 막 쏟아냈던 기자들은 왜 아무도 저에게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방송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궁금한 게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취재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기사를 쓴 이 기자분들이 누구냐? 매체는 다 달라도 소속은 대부분 온라인 이슈팀입니다. 종합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어디든 다 이런 부서가 있어요. 먼저 클릭이 될 만한 기사거리를 찾고요. 경쟁하듯 서로 짜깁기 해서 하루 10여 개에서 많게는 25개 이상 붕어빵처럼 비슷비슷한 트래픽 장사용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회사는 온라인 이슈팀에 모니터까지 띄워놔요. 실시간으로 클릭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면서 쫌니다. 마치 경마 경주할 때 막 경쟁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클릭을 부르는 이슈를 찾아와서 속보를 써라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대학 신방과 졸업했어요. 어렵게 인턴 자리 구했는데 이런 일이 주어졌어요. 괴롭지만 이 일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슈 따라잡기 속보 경쟁을 하느라 전화로 취재하고 인터뷰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이게 온라인 이슈팀 기자들의 노동 환경이에요. 4월 21일 9시에 백종원 신화의 시작과 끝 영상을 공개한 후에 오후 1시 36분에 엑스포츠 뉴스에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어요. MBC 출신 PD, 백종원 마음에 안 들면 하차, 의혹 제기, 마리텔 후 변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서 전반적으로 요약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핵심으로 잡은 기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백종원 대표의 방송 갑질. 갑질 이슈가 제일 후킹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지금까지 백종원 대표 사태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영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결국 미디어가 반응한 건 방송 갑질 이슈라니 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에 이어서 여러 매체의 기사가 경쟁하듯 쏟아졌어요. 근데 내용은 최초 보도된 엑스포츠 뉴스 기사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건 그냥 영상을 보지도 않고 쓴 것 같아요. 거의 다 각 매체 온라인 이슈팀에서 쏟아낸 거예요. 누가 빨리 베끼느냐 경쟁을 하듯이 짜깁기 기사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최초 보도 이후 2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뭔가 새롭게 취재한 듯한 그런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한경닷컴에서 단독이라며 이전 기사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어요. 과거 백종원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었다는 연출자와 방송 관계자 3명의 인터뷰가 나와요.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홍보를 위해 방송 출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갑질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자가 품을 팔아서 3명을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취재기사입니다. 역시 인터뷰가 몇 개 앞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취재한 그런 느낌이 팍팍 납니다. 한경닷컴 기자 이름을 클릭해봤습니다. 이슈팀 소속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아는 그 이슈팀이라면 전화하고 섭외하고 인터뷰할 시간 자체가 없을 텐데 이 기자는 이걸 어떻게 쓴 거지? 이 기자가 쓴 기사를 쭉 살펴봤어요. 4월 21일 하루에 윤석열 내란 혐의도 다뤘다가 법인카드 발급 감소도 다뤘다가 장근석이 사는 80평 대저택도 다뤘다가 드라마 리뷰도 했다가 애니메이션도 소개했다가 윤여정 등 여러 연예인 기사까지 줄줄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만 정치, 경제, 방송, 영화, 연예인 등 안 다룬 영역이 없습니다. 이슈될 만한 건 다 건드렸어요. 이날 하루에만 무려 기사 16개를 여기저기서 긁어다가 재조립해서 썼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근무 환경에서 백종원과 방송을 같이 한 3명의 방송 관계자를 찾아내서 기사를 썼다? 아니 3명한테 허락받으려면 도대체 섭외는 몇 명을 한 겁니까? 이 기자의 휴대폰 연락처 리스트를 열면 백종원과 방송한 사람들 명단이 뭐 쫙 뜨나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3명과 전화 인터뷰하고 그걸 또 녹취 풀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잡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기사를 초인적인 능력으로 완성했다? 아니 사기를 쳐도 좀 말이 되도록 쳐야 믿죠. 하루에 기사를 한 건 정도 쓰는 베테랑 사회부 차장 이름으로 기사를 내던가 하루에 무려 16건에서 많게는 28건까지 기사를 쓰는 온라인 이슈팀 기자 이름으로 단독 달아서 그것도 여러 명을 인터뷰했다고 내면 이게 믿어집니까? 한경닷컴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매체 온라인 이슈팀 기자분들은 하루 할당량 채우기도 너무 바빠요. 이분들 바빠가지고 섭외해서 전화 돌릴 시간도 없어요. 기사 60개 나올 동안 저에게 전화해서 사실 확인 취재를 한 기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경닷컴 이슈팀에는 하루에 기사를 16개나 쓰는 와중에 이렇게 품이 많이 가는 기사도 뚝딱 만들어내는 초인들만 근무합니까? 아니 챗GPT가 대신 써준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심하잖아요. 한경닷컴 기사가 나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한경닷컴 기사 내용이 새로운 제목을 달고 재생산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경닷컴에 따르면 저기도 한경닷컴에 따르면 다른 온라인 이슈팀에서 막 퍼뜨립니다. 사실 확인이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온라인 이슈팀이잖아요. 무조건 속보 경쟁입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백종원 이번엔 갑질 논란, 흠집 내기인가 정당한 비판인가 스포츠월드. MBC 출신 PD 백종원 방송사의 무리한 요구 폭로 사실 묵은 반박도 나와 인사이트. 백종원 갑질 의혹 일으킨 PD의 폭로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견도 YTN. 백종원 이번엔 예능 갑질 논란 함께 일한 관계자들 입장은 서울경제. 다수의 매체가 한경닷컴에 따르면 이라고 면피성 코멘트 하나 달아놓고 익명의 인터뷰 말을 인용해서 새로운 기사인 양 막 퍼뜨립니다. 이렇게 나온 어뷰징 기사가 18개입니다. 새로 기사를 작성하는 매체들은 한경닷컴 기자가 온라인 이슈팀 소속이라서 저렇게 취재하고 인터뷰해서 기사 쓸 수가 없을 텐데 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인용합니다. 자기가 한두 시간에 쓴 기사 가져오고요. 거기다가 한경닷컴 인터뷰 긁어옵니다. 그리고 버무려요. 제목 화끈하게 뽑습니다. 새 기사인 양 뚝딱 만들어 올려요. 그렇게 또 트래픽을 챙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엑스포츠 뉴스예요. 이게 뭐 특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한경닷컴이 자기가 쓴 기사에다가 3명의 방송 관계자 인터뷰를 했다면 앞에 붙이고 트래픽을 다 쓸어가요. 그럼 이제 나도 베껴야 합니다. 백종원 출연자 하차시켜 이번에는 갑질 의혹 흠집 내기 반박도 엑스포츠 뉴스. 자신이 최초 보도를 해놓고 이제는 한경닷컴에 따르면 이라고 쓰면서 마치 다른 기사 베낀 것처럼 굴욕적으로 따라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느 회사 온라인 이슈팀에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하고 최초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어요. 그냥 날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짜깁기 해서 기사 쓰고 10개, 20개 할당량 채운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치킨하다 맥주 마시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 좋아요. 예전에 트루마쇼 만들 때 홍보대행사들이 프랜차이즈 마케팅하는 방법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한경닷컴 사례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먼저 홍보대행사 관리하는 매체 한 곳에다가 자기들이 쓴 기사를 제공해가지고 쉽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행사가 5호 세력으로 두고 있는 매체들의 그 기사를 인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금씩 다른 버전들로 기사 개수가 확 늘어나죠. 블로그하고 카페에도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이버에 그 프랜차이즈 검색하면 자기들이 제공한 최초 기사가 여러 버전, 여러 매체로 블로그, 카페, 뉴스 등 메인 페이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포털에서 부정적인 발언은 아예 안 보이죠. 이게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가맹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이버에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 쳐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이미 반점 걸려든 거예요. 거기에는 떴다방 프랜차이즈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나오도록 이미 작업이 끝났어요. 그렇게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한 가정이 또 경제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업계만 이럴까요? 정치, 문화, 연예, 경제 다 이래요. 특히 기업 관련 매체 관리는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똑같아요. 이걸 그 사람들은 홍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로 그냥 싹 다 도배를 해놔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홍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 홈페이지 띄운 입장문에서 외부와의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홍보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더 열심히 하겠다. 설마 이런 말은 아니시겠죠? 한경닷컴과 더본코리아의 유착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댓글창입니다. 네이버 댓글 정책에 따라서 연예 기사에는 댓글 못 달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회하느냐? 온라인 이슈팀에서 속보성 연예 기사로 만들어 사회면에 올립니다. 연예인을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거죠. 그럼 네이버가 만든 댓글 지옥, 연예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까지 하려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한경닷컴 기사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한경닷컴 이슈팀에서 작성한 문제의 기사도 당연히 처음에는 댓글창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닫힙니다. 바로 이런 댓글이 달린 다음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애들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SBS 최 XX 센터장 양심선언해라. SBS 백종원 프로그램 CP였잖아. 마지막에 어땠는지. SBS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가 봅니다. SBS 최 센터장님이 프로그램 막바지에 백종원 씨가 어땠는지 말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겠죠. SBS에서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분과 서울고등학교 동문인데 못 하시겠죠. 이분은 MBC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합니다. SBS 때부터 100XX, 백종원 대표겠죠. 100XX 전담이었던 작가 TMC로 가서 니네 프로 할 때 붙었잖아. 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서 TMC는 더본코리아 자회사입니다. 이분은 방송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 혹시 제가 올린 댓글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근데 사람을 뭘로 보고 제가 제3자인 것처럼 막 댓글 달고 그걸로 콘텐츠 만들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뒤에서 보지 마세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레카 아니냐고 댓글 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참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떤 레카가 백 대표 정점에서 잘 나갈 때 비판 영상 만들고 상장 후 급속도로 무너질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혼자 욕을 바가지로 다 먹습니까? 또 백 대표 논란 터지고 몇 달간 저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영상 안 만들었습니다. 정도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저는 더본코리아 최신 사업 계획서가 공시되길 기다렸습니다. 어떤 기업 얘기하기 전에 몇 년째 사업 계획서부터 꼼꼼히 읽습니다. 또 백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입장문을 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게 4월 21일이에요. 그 전까지 백 대표 논란이 이어질 때 영상 안 올렸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레카라고 부르고 싶다면 백 대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추앙하다가 지금은 앞장서서 물어뜯는 언론사들이 레카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라? 자, 다시 한경닷컴으로 돌아갈게요. 댓글 쓴 분이 한경닷컴과 인터뷰한 익명의 인터뷰이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합니다. 책임 못 질 거면 사실 무근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럴 거면 너 이름 공개해서 지지해라. 진짜 사이다네요. 제가 익명의 인터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겁니다. 한경닷컴에 나온 인터뷰는 다 익명이에요. 얼굴 없고요. 이름 없어요. 어디 소속 누구인지 백종원 대표와 어떤 프로그램 같이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얼굴 내고 모든 걸 다 걸고 말하는 제 말이 신뢰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 기사 16개 쓰는 와중에 초인적인 섭외력으로 생산해냈다는 기적의 한경닷컴 기사에 나오는 익명의 인터뷰이가 신뢰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 댓글이 올라온 다음에 댓글창이 서둘러 닫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닫았을까요? 한경닷컴이 닫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논란과 댓글 싸움이 생기면 이슈팀은 땡큐입니다. 더 좋아합니다. 근데 갑자기 닫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경닷컴의 다른 기사 댓글창은 다 열려 있는데 딱 이것만 막았어요. 이 댓글이 불편한 쪽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밖에 없어요. 한경닷컴은 누가 요청하면 댓글창 이렇게 쉽게 닫아줍니까? 이건 그냥 같은 편이란 겁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종합 일간지 기사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이슈팅 기사만 보다가 제대로 취재한 기사를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반가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백종원과 일했던 PD, 갑질 출연진 교체 NO, 사비까지 보태. 이 기사에 나온 인터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 백종원의 갑질은 없었다. 2. 백종원은 열정 가득한 면모를 보였다. 3. 목표한 촬영에 제작비가 부족할 때는 사비를 보태기도 했다.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런 미담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가만, 다 좋은데 백 대표가 사비를 제작비에 보탠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어떤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제작비를 받아서 씁니까? 출연자에게 돈 받으면 방송사 사규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작비 오버하면 다음 회차에서 비용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맞춰요. 아니면 추가 제작비 결제 받아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근데 1990년대도 아니고 Y2K가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요즘 세상에 제작비 오버했다고 출연자에게 받아 쓴다? 이거 범죄 아닌가요? 글쎄요, 이건 거의 연출자와 백종원 대표가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잖아요. 한국일보 직격 인터뷰는 출연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걸 연출자가 자수한 기사예요. 이건 백종원 대표 미담이 아니라 연출자의 자폭이에요. 한국일보 기자는 바로 경찰서 달려가야 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니, 백 대표 돈을 받아 제작비로 쓰면 그 다음에 백 대표 요구가 무엇이든지 과연 PD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PD도 한경닷컴처럼 또 익명이에요. 그놈의 익명입니다. 당당하면 얼굴 숨길 필요가 없지요. 저는 얼굴 내미고 모든 거 다 걸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익명 뒤로 숨어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한국일보에 묻고 싶습니다. 백종원 대표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의 멘트를 제가 따서 전달해드리면 그것도 익명으로 실어주실 겁니까? 기사로?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거 쓸 수 없다고 하겠죠. 그럼 백 대표에게 제작비 받아 쓴 연출자 사례는 팩트체크 하셨습니까? 통장 입출금 내역이라도 확인하셨어요?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 스탠다드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한국일보 뉴스 스탠다드입니까?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익명의 인터뷰이들 정말 비겁한 자들이에요. 함께 일한 출연자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다? 저는 얼굴 내고 나서는 것뿐만 아니죠. 저는 멱살 잡고 싸워서라도 그 사람 편을 들어주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익명으로 아니 제작비는 백종원 대표에게 받아 써놓고 얼굴 내밀 용기도 없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얼굴 내고 얘기할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이거 당신들끼리 판이 아니에요. 그냥 백 대표와 함께 인생을 다 걸 자신 있으면 얼굴 내밀고 나오세요. 한국일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본코리아 관계자의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해당 건은 방송과 관련된 것으로 회사 측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갑질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당사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에서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순도 100% 거짓말입니다. 더본코리아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백종원 대표 방송 현장을 모두 지켜본 당사자가 지금 더본코리아에 있어요. 백종원의 3대 천왕,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 백종원의 골목 식당,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백종원 클래스, 백종원의 배고파 메인 작가가 지금 백종원 TV 제작 총괄입니다. 그 사람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당사는 이해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쓰려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순도 100% 거짓말입니다라고. 그리고 근거를 밝힐 거 아닙니까? 백종원 대표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왜 뉴스가 거기서 끝납니까? 제 입에서 다른 얘기 나오면 원래 잡았던 기사의 흐름과 꼬여서 그런 건가요? 뉴스 스탠다드가 그따위라면 그냥 내가 다 버리세요. TV데일리라는 매체에서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백종원 방송 갑질 논란에만 침묵. 이 제목이 핵심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왜 침묵할까요? 방송 촬영하느라 회사 경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침묵하는 걸까요? 저도 바빠요. 일도 많은데 애하고 라이드도 해야 되고 아주 바빠요. 세상 사람 다 바빠요. 근데 왜 혼자 바쁜 것처럼 계속 침묵하십니까? 백종원 대표가 평소 보여준 모습이라면 저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연돈 볼카츠 점주가 공정위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더본코리아 측 대형 로펌 변호사가 3명이나 와 있었어요. 압박하겠다는 거죠. 공정위 고위직 출신도 전관까지 합류한 로펌이에요. 잘 나가는 데입니다. 백 대표는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자칫 실수를 하거나 틈을 보였다? 백종원 대표가 저를 어떻게 만들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송 위협으로 한결에 굴복시키고 더본코리아가 가장 껄끄러워하던 유선희 기자 찍어낸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거짓을 말한다면 백 대표가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더본코리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매체 기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익명의 인터뷰에 등장시키는 조잡한 기술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방송 갑질보다 더 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갑질을 언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백종원 대표와 함께 방송할 제작진들이, 그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한경닷컴, 한국일보가 진실 공방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이러면 제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갑질까지 확전하는 건 제 계획에 없던 일이지만 한경닷컴과 한국일보 그리고 익명의 인터뷰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 코리아에게 묻겠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백종원 대표 사단에 갑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면 갑질을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경닷컴과 한국일보의 반론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촬영이 다 끝났는데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와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또 단독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독, 레미지라블 PD, 백종원 대표가 갑질, 스태프 200명 선물까지 챙겨. 와, 기사 이거 훈훈하고 참 좋네요. 문장도 잘 다듬어져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PD가 실명으로 나왔다는 게 이 기사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PD님 성함은 한경훈 PD님이고요. 백종원 대표랑 방송을 4개나 하셨네요. 기사를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쭉 읽으면서 제 소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훈 PD에게 나서게 된 이유를 묻자 저도 20년 넘게 방송을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함께한 출연자 중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용 백종원은 의욕 과잉의 방송 천재라니까요. 자기가 막 아이디어 내가지고 농약통으로 사과 주스 막 뿌리잖아요. 사업용 백종원이 문제입니다. 점주님들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방송용 백종원의 열정을 사업에도 좀 쏟아달라.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한 PD님이 지금 저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대표님 사업도 좀 신경 쓰세요. 제발 이 말이죠. 자, 좀 더 볼게요. 촬영이 없을 때에도 와서 들여다보고 뭐가 더 할 게 없나 하는 사람이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촬영이 없는데 거기를 왜 가요? 상장사 대표가. 그러니까 가맹점 점검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해야죠. 그러니까 심각한 폐업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회의를 해야 될 시간에 촬영도 없는데 거기를 갔다는 거잖아요. 한 PD님이 백종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가장 아픈 데를 찌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도 20년 넘게 방송을 했지만 근데 경력 많고 나이 많은 게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하셨죠? 저는 30년 했는데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맨날 AI가 이걸 좀 대신해줬으면 그냥 이러면서 겨우겨우 일을 하거든요. 자, 좀 더 볼게요. 명절이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운전하는 기사님들까지 숫자를 다 세 선물을 보낸다. 고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전부를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다. 와, 진짜 이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점주님들은요. 한 PD님이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니, 방송 스태프들은 200명씩이나 명절이거나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선물 챙기면서 정주들을 왜 방치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에 이미 이런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제발 좀 연예인들 데리고 남의 회사 밥 해주러 다니지 마세요. 지금 백 대표 모습은 가족들은 방치하고 학대하면서 집 밖에서는 사람 좋다 소리 듣는 이상한 아버지 같아요. 제발 점주님들 좀 챙기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그때 붙였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죠. 이 기사가 정말 백 대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PD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잖아요. 백 대표는 지금 방송만 좋아하고 사업은 방치했다.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됐다. 안타깝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사의 논조가 참 좋네요. 결국 이 기사는 방송용 백종원의 미담을 강조하다가 사업용 백종원에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백종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특강까지 갈 정도로 절친한 사이니까 한경훈 PD님에게는 나이스하게 잘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요? 백종원 씨 이야기는 방송가에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솔직해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아무도 말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왜 아무도 말 못했을까요? 백종원 대표처럼 힘 있는 사람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방송가에서 더 이상 일 못하거든요. 경력 끝이에요. 저도 트루마쇼 만들고 하던 일 싹 다 끊어졌어요. 이 바닥 무섭습니다. 그럼 그 무섭다는 백종원 씨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얘기할까요? 저는 자유거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딱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PD님이 들려준 미담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에 대한 제 질문은 동일합니다. 방송 현장에서 백종원 사단에 갑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갑질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2. 갑질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하고 김재환을 고소한다. 3. 계속 침묵해서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하반기 흑백 요리사 2가 시작될 때까지 개긴다.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제가 최종적인 목표로 정했던 건 가맹사업법 문제 공론화와 떴다방 프랜차이즈 피해자 줄이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장사 노하우 알려준다는 채널들 상당수가 떴다방 프랜차이즈의 신규 가맹점주 모으기로 돈벌이 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보이스피싱 같아요. 모든 떴다방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워너비가 백종원 대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방송 현장에서 백종원 씨가 후배들 좀 덜 괴롭히도록 경고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제 목표는 백종원 대표의 몰락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송 갑질로 이슈가 넘어가는 게 속상합니다. 방송 갑질이 있었냐 없었냐로 가리는 백종원, 김재환의 멸망전으로 몰아간 건 바로 당신들이에요. 지금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한경닷컴, 한국일보, 그리고 익명의 인터뷰이들, 더본코리아의 언론 플레이가 저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한 PD님은 실명으로 얘기했으니까 백종원 씨에 대한 의리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한경닷컴 기자님 성함을 보니까 역시 같은 분이네요. 오늘은 기사를 14개 쓰셨네요. 그래도 지난 월요일보다는 2개 줄었습니다. 5월 6일까지 우리 회사 전체 휴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백종원 대표에 대한 다른 이상한 기사가 막 올라와도 제가 바로 대응을 못하는 건 휴가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닙니다.